소변을 봤다, 신고를 안 했다, 의문스럽잖아요. 사실은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부 갈등 이런 거 하나 더 얘기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1415의 영월 군둥치 청테이프 살인 사건을 담당한 박성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05년 4월 21일에 군둥치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김점순 할머니라는 분이 혼자 댁에 살고 계셨었는데 사망하셨다고 추정되는 시간 그 다음 날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 발견 상태에서는 그 손과 양발이 테이프에 결박된 상태였고 이제 이불들이 이제 피해자 할머니 윗뿐만 아니라 집 전반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던 분은 이제 장남의 장모님이신 박경자 할머니가 용의선상에 올랐고 결국 이제 사건의 이제 피의자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했다가 1, 2심에는 징역 10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재판이 이어지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결국에는 이제 진짜 범인은 잡히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좀 이런 류의 사건이 있으면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용의자가 잡히지 않으면 이제 미제 사건이 되어서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는 사건이 돼요. 근데 이렇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미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관심이나 의지나 노력이 없는 상황이니까 방송이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남의 장모님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그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그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처음엔 숨기시다가 나중에 이제 기지국 통신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에 할머니는 이제 자백을 하시게 된 거죠. 본인이 이제 김할머니를 죽였다. 이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백을 뒤집으시면서 이 사건이 점점 이제 미궁으로 빠지게 됐고 그 와중에 이 할머니가 범인일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지문 머리카락 옷섬이라도 떨어뜨릴 뻔한데 하나도 발견 안 됐어요. 이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댓글을 좀 봤는데 반응이 범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갈리는 편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자 씨 관련 의혹 댓글들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족적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당시에 발견된 그 주요 단서 중에 하나가 그 이불 더미 밑에서 발견된 족적인데 대략 한 여자 신발 크기 사이즈 뭐 한 230에서 240 사이 크기의 족적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발견된 이 신발이 할머니 것이냐, 그러니까 박 할머니 것이냐라는 것도 확인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신발을 태우셨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 할머니가 신발을 왜 태웠냐라고 여쭤봤을 때 하신 말씀은 처음에 사돈 계세요? 라고 하고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현장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이제 혼비백산하여서 다시 나와서 본인이 본 광경이 지금 꿈인지 생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는지로 이제 그걸 다시 봐야겠다라고 들어갔을 때 그때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본인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나요? 그때 신발을 신었다고 하면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작용을 할까 봐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 태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뜻하게 신발을 이분이 지금 신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그게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이불 밑에 족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사건인 건데 이게 그 이불 밑에 족적이 있다는 것은 이불을 걷어내고 지나가는 사람이 밟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범인의 것을 확률이 엄청 높은 족적이잖아요, 사실 그것은. 근데 뭐 내용은 다 이제 저희도 팩트 확인이 안 돼서 담지 못했지만 처음에 이웃집에서 한번 확인하러 왔었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정확히 누가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좀 현장이 사실 보존이 깨끗하게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 족적을 덮고 있던 이불이 정말 그 범인이 해놓은 그 상태일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하지만 다만 그것까지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 이불 밑에 있는 족적은 범인의 것일 확률이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네. 의혹으로는 소변에 관한 얘기인데 경찰이 이제 현장을 살펴보다가 그 집 앞에 누가 이제 소변을 봤는지 모르지만 소변 본 흔적이 있다. 당시에 이제 이 박경자 할머니가 경찰의 의심을 크게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이 의심하고 있던 그 소변 자국을 현장 검증하는 상황에서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돈댁에 노크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소변을 봤어요라는 거를 묻지도 않는데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의심을 더 크게 산 근거 중에 하나인데. 사돈댁에 다 왔는데 뭐 소변을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 뭐 잠 깰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 어차피 들어가야 되면 깨워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저희 제작진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어떤 행동이 지금의 감수성으로 100%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집이 당시에도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쌓이는. 네, 당시에 이 피해자이신 김 할머니도 요강을 쓰셨습니다. 집에서. 그 요강을 이제 비우는 형태로 화장실을 이용하셨어요. 만약 나라면 내가 이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 근데 그 집에 방문해서 사돈한테 인사드리고 화장실을 쓰는데 그 요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집안의 특수성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분이 범인이냐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쉽지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구조적인 사정을 따지면 이게 무조건 의심스러운 행동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점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보고 뭔가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딸한테 전화를 해서 언지를 준 것도 좀 수상하다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이분은 현장을 목격하신 그 다음날 딸한테 전화를 해서 그 시어머니가 꿈에 나왔는데 좀 뭔가 불길하다라는 식으로 몇 번의 전화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께서는 본인이 그동안 어떤 뭐 매체에서 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고를 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상 깊게 보신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본인이 신고를 하면 본인이 뭔가 주요 용의자로 몰릴 것이다라고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안 하셨다라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사실은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화를 엄청 여러 통 했어요. 아침 6시, 7시 사이에 그 시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봐라. 무슨 일 있는 것 같다. 꿈에 안 좋았다. 하고 나서 그 할머니가 결국에는 저녁쯤에 발견했거든요. 저녁 7시경에. 그 전까지 몇 번이고 딸한테 했어요. 그러지 말고 가봐라 그러면. 그 현장을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혹은 다른 마음에서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사돈이 어떤 상태인지 빨리 발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큰아들 부부가 그 장의사와 함께 갔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경찰에 갔을 때 목격한 것은 부부가 있고 장의사가 신고했다. 통상적으로 그 상황이면은 경찰에 신고를 할 텐데 이 아들은 장의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무탈한지 확인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웃집에 있는 분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그 이웃집에서 이제 확인하러 가니까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만 들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 며느리는. 그래서 며느리가 그 남편이죠. 장남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시골집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던 이
장남이 따로 그 영월까지 갔고 할머니 댁으로 이 며느리가 다음에 했던 행동은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 장남의 큰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 영월에 있는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큰아버지랑 같이 그 댁으로 갔는데 이 장의사를 미리 그러면은 준비해서 가야겠다라고 의사 결정을 내린 분은 이 큰아빠였어요, 큰아빠.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경찰이 봤을 때는 장의사가 신고를 했고 마치 빨리 무슨 장례 치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앞에 전에 사정은 그러했다. 그리고 뭐 고부 갈등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처음에 의심했죠. 이렇게 그런 게 계속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데 고부 갈등 이런 게 사실 저희가 방송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분가를 하고 영월 제천에 따로 지낸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 시점. 사실 고부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그 절정은 이미 지난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이 갈등이 어떤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실제로 만나뵀던 박경자 씨 뭐 인터뷰하면서 느끼셨던 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여자가 약간 뭐라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게 만만한 여자는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서 들어봤어요. 뭐 지적 같은 일 내가 그런다고 싫다한다고 뭐 그만둘 양반들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뭐 못해주도 않는데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될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 보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 앞에서 소변을 봤다 혹은 뭐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문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박경자 씨의 어떤 인상은 우리가 시골에서 살던 어떤 할머니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했다고 하면 그게 좀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았고 뭐 다만 그것이 뭐 당시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만 이분께서도 증거물이라던가 관련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수사기관에서 다시 좀 들여다봐서 이 범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방송 후반부에 이제 강도 사건 가능성이 나왔잖아요. 전문가분들께서 하신 얘기 중에 가장 납득됐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구폐색 질식사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비구폐색 질식사라는 거는 그냥 코랑 입이 막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거나 어떤 제압을 강하게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의도가 담겨있기보다는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사망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어떤 다른 목적의 어떤 범행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다. 그래야 비구폐색 질식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면식 어떤 강도의 가능성이 높다. 그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김할머니께서 집을 정리하고 제천에 있는 큰 아들네로 오시길 원했어요. 전세방을 구해서 그냥 가까운 데서 지내기를 원하셨고 이분들도 그렇게 할 계획 중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방도 어느 방으로 구할지 실질적인 과정들을 다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방송에 담지 못했지만은 당시에 뭔가 좀 무섭다. 좀 그 집에 계속 혼자 있기가 라는 얘기는 하셨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할머니께서 그 지역에 혼자 계실 때 어떤 것들이 좀 뭔가 불편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 지금 자식 부부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진범이 누구든 간에 진범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럼 이 사건이 지금 미제 사건이냐라고 관할 미제팀에 여쭤봤더니 이 사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숱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어떤 같은 증거물인데도 기술이 발달해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 근데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도 다만 재판에 갔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 아니라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장 드는 어떤 마음은 다른
그 미제 사건에 적용해봤던 그 새로운 기술들을 이 사건에도 한번 적용을 해달라. 그리고 그래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면은 그 진범을 쫓는데 한번 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마음이고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